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6% 하락하면서 ADMS에서 운용 중인 테슬라 초고배당 ETF 테슬리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8.5달러로 주식 병합 기준선이 10달러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리 주가가 1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식 병합에 대한 걱정, 그리고 특히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ADMS ETF가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금융이나 펀드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ADMS ETF에서 보여지는 숫자를 해석하고 운용사 입장을 이해해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통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ETF가 상장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용 규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ADMS 투자는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없는 상품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위치에서 내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고정 지출비만 나가고 이익은 없이 손실만 커지게 됩니다. 결국 ETF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용 규모가 필요하며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DMS에서 운용 중인 ETF 상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용 기간이 가장 긴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테슬리, OAR키, 애플리, NVDY, 아마존Y, FBY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장일 대비 운용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종목이 보입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을 모아놓은 LFGY입니다. 신규 ETF이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해당 ETF도 운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ETF가 상장 후에 큰 관심을 받게 된다면 운용 규모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 규모는 상장일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운용 규모가 작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500억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됐다고 규모가 크지 않고 반대로 기간이 짧다고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운용 규모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입니다. 1위 MSTY 2.24빌리언 달러, 원화로 3조 2천억. 2위 NVDY 1조 8,900억. 3위 코니 1조 4,900억. 4위 테슬리 1조 4천억. 5위 YMAX 1조 1천억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테슬리 주가가 큰 하락하면서 상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운용 규모를 보면 상패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테슬리가 상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테슬리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기초자산이 테슬라 주가가 1년 동안 100달러까지 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분배금 중 ROC까지 고려해서 운용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간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 유입이 지속이 된다면 운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DMS ETF들의 보수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DMS 대부분 종목들의 운용 보수는 대부분 1% 가깝습니다. 상위 5개 운용 보수 금액을 합치더라도 1년에 930억입니다.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운용 보수액 보기만 하더라도 쉽게 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ADMS 전체 운용 규모와 보수액입니다. 현재 ADMS ETF를 합치면 운용 규모는 약 13조 2천억입니다. 예상 연간 보수액은 1369억입니다. 그러면 상위 5개 운용 보수액이 1년에 930억인데 5개 종목으로만 해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미국 3대 지수 ETF입니다.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것들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타이거 나스닥100 4조 6천억, 운용 보수 97억, 타이거 S&P 500 7조 8천억, 운용 보수 157억, 타이거 미배당 2조 원, 운용 보수 26억입니다. 지수 ETF는 규모에 비해 운용 보수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3대 지수 커버드콜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커버드콜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6,474억, 운용 보수 31억.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3,257억, 운용 보수 18억. 타미당 2호 9,620억. 운용 보수 65억입니다. 지수 ETF보다 운용 규모는 작지만 운용 보수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옵션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유지 비용이 지수 ETF보다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관련 커버드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4,954억, 운용 보수 40억. 다른 종목들보다 보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3,683억,
운용보수 22억입니다. 보시다시피 인기 있는 커버드콜 기준에서는 운용보수액이 30억에서 60억 정도 발생합니다. 국내 기준도 알아봤으니 글로벌 대상 커버드콜 상품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S&P 500 커버드콜 JP 57조, 운용보수 2012억, 스파이I 4조 4천억, 운용보수 300억, 나스닥 커버드콜 JPQ 33조, 운용보수 1156억, QQQI 1조 4천억, SDTE 1조 원, 운용보수는 약 1억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ETF들은 어마어마한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일드매스, 오른쪽은 다른 상품들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운용보수가 100억대 근처인 종목들은 3개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의미는 운용보수가 100억을 넘는다는 것은 운용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상으로 상품을 팔고 있는 JP, JPQ 운용보수 1000억대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래에셋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실적을 보지 않고 단순히 운용 규모만 보면 미래에셋은 대중 상대로 ETF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운용사 입장에서는 ETF 상품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거래량이 많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ETF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ETF로 상품을 만들어 장사하는 것이기에 일드매스 인기 상품 테슬리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쉽게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드매스 운용 규모 큰 순서로 나열된 자료입니다. 단순히 보면 운용 규모가 작은 ETF는 상장 폐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근무할 매장 혹은 지점에 발령을 받고 출근하게 됩니다. 매장마다 매출이 다르고 어떤 매장은 수익이 좋고 어떤 매장은 수익이 좋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저조한 매장은 운용비를 제외하면 이익은 거의 없지만 매출이 좋은 몇 개의 매장이 큰 순이익을 내면서 전체 손익을 맞춰줍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익이 좋지 않는 매장은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폐업을 하지 않고 여러 매장을 오픈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그 기업의 상품을 경험하게 해서 더 많은 유입을 유도하고 잠재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운용 규모가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ETF가 손실이 나더라도 인기 있는 ETF가 전체 평균 수익을 맞춰주면서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 조건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에 순이익을 크게 내던 핵심적인 매장이 이익이 줄어들면 하위권 매장은 당연히 폐업을 해서 고정 지출비를 줄여야 합니다. 하위권 종목들을 통해 일드매스라는 운용사를 접하게 되고 이후 다른 상품도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모가 줄어들고 인기가 없어지면 하위권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 지금 테슬리가 상폐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드매스 운용사 입장에서는 직접 자기가 일드매스를 재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즉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입도 좋지만 재투자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죠. 어차피 이 종목들은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투자하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상승의 힘이 강한 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일드매스 운용사 입장에서는 테슬리 매출 비중이 매우 크다. 두 번째, 테슬리 운용 보수액을 봤을 때 글로벌 혹은 국내 기준으로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우리는 일드매스에 투자하고 일드매스는 우리의 자금으로 옵션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이 활발한 종목이 쉽게 망할까요?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옵션 시장에서 유동성이 매우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장사하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테슬리가 지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테슬리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